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73%,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교 정책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북한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도 시드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연방준비제도의 현재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성장 지속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한 컨퍼런스를 통해 경제 기반이 매우 우호적으로 보인다며 지역 경제도 전반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중 노선 항공기 운항 횟수가 70%까지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월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2200선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0.5%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67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의 MWC 2020 자동차 업체 그리고 국영 에너지 기업까지 중국 내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금과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어제 시장에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죠.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1월에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보합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호한 실적에 기반한 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특히 세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던 이 S&P 500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로 전환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장중 상승에 있어서는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 이 기술주들의 강세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0.6% 상승한 29,276.82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는 0.73% 상승한 3,352.09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한 9,628.3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이 나스닥이 1% 넘게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4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부터 중국 주요 기업들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걸로는 나왔지만 조업에 대한 정상화가 원활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 우려감이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저해시켰는데요. CNBC에 따르면 이 애플 아이폰 제조기업인 폭스콘의 경우 이 정저우 공장이 당국으로부터 조업 재개 승인을 받았지만 이 근로자들의 복귀율이 10%가량에 그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 제조업 이 정상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급 사슬이 무너지면서 이 중국이 아무리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했다곤 하지만 생산 시설에 있어서의 이 공급 사슬은 중국이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 그래도 절대적인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사슬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후 반등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등했던 이유는 고용 지표였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1월 고용 지표 등을 볼 때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인식이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22만 5천 명 늘면서 시장 예상을 대폭 웃돌았고요. 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하루 3,000명 부근에서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고 신약 개발에도 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도 증시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 포함 기업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를 기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 예상은 사실은 순위 감소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기대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지를 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전보다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가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지표 중에서도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 ETI라고 부르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110.24를 기록을 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낮은 실업률에도 고용 시장이 과열은 아니고 지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금 미국 경제 튼튼하다라는 코멘트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선물 같은 경우는 이 3월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10% 반영했고요. 시장 상승하면서 미국 경기 지표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2.78포인트 하락한 15.04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빅스 지수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섹터별로 기업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이 춘절 연휴가 종료되었지만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한 재가동이 2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이 공장 재개가 제대로 된 공장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중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이 내수시장 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이런 요인이 부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융주와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부진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업종이 실적 부분들 말씀드리면 특히 유틸리티 업종이 이 YOY 기준으로 20% 가까이 큰 폭의 이익 성장세를 보여준 가운데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1.7%, 헬스케어가 8.2% 이 YOY 기준으로 순이익 성장치인데요. 성장세로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었던 이 IT 섹터가 전년 대비 5.1%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대체로 전기전자 업종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 이 지금 12개월 이 예상 PER이 18.8배입니다. 이 5년 평균이 16.7배고요. 10년 평균이 15배이기 때문에 19배에 가까워진 이 PER 조금은 부담스러워졌다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이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마감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이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3에서 A2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2.63% 강세를 보여줬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의 유동성과 현금 흐름이 비교적 견조하고 특히 AWS의 강점과 수익성이 견조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서 골드만삭스가 IT 버블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 매수로 발표한 점도 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요. 이에 힘입어서 MS가 2.62% 그리고 알파벳이 2% 정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가 1분기에 50% 급감할 것이라는 이 분석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지만 반발 매수대가 유입되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 등은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4.52%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1.88%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공장이 일부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상승분 반납하면서 3.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엑손모빌, 이오지 리소스,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WTI가 $50를 하회하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급락하는 등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1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주당 $60를 하회를 했고요. 이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은 경기 둔화 우려 속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좀 부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나타내진 않았고요. 0.42% 그리고 0.23% 강보합 정도의 마감을 하면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 우려 속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한 시장 영향, 우리 시장의 영향은 2부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MWC 2020 불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불참을 합니까? 네, 우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MWC 불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MWC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LG전자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서는 유럽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그리고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 1위 기업이죠. 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 엔비디아도 이 MWC 2020에 같은 이유로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불참을 하지는 않지만 전시를 위한 최소 인원 외 출장자를 최소화할 이 방침인데요. 이 에릭슨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베르야이 예크홀름 같은 경우는 이 성명을 통해서 우리 직원과 고객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금으로선 MWC 참가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면서 불참을 밝혔었고요. 이 우한 폐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자 이 화웨이라든지 GT, 오포, 샤오미 같은 이 중국 업체들도 MWC에 참가를 하지만 파견하는 이 참가단 규모 자체를 과거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GT 같은 경우는 MWC에서 예정됐던 신제품 기자 간담회도 취소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MWC 주최 측인 GSMA는 예정대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SMA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 전시업체가 올해 전시회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2,800개 이상의 업체가 전시를 취소하지 않고 남아있다면서 시행되는 안전조치 외에도 스페인 보건당국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예정대로 행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MW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 기업들, 좀 메이저 기업들 중에 이 불참을 하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필요 인원 외에는 필요한 사실 출장자들 상당히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규모 자체는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있죠. 관련해서 중국의 자동차 업체 그리고 국영 에너지 기업까지 중국 내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국내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크를 좀 살 수는 있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기가 국내에서도 쉽지 않았었죠. 하지만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마스크 가격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중에선 대부분 좀 생산을 시도하고 있고 아니면 생산을 하고 있거나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업체와 세계 최대 아이폰 조립 업체 그리고 국영 에너지 기업까지 모두 마스크 생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데 필요한 필수품 부족에 대응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 시설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필수 보호 장비일 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이었죠. 중국의 석유 화학 업체인 시노팩은 마스크 생산 장비를 확보했다면서 11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상해 전기 역시 협력업체와 함께 이달에 10개의 마스크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같은 경우는 선전 공장의 설비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사의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원조 목적을 위해 매일 200만 개의 마스크 생산을 목표로 세웠고요. 이 GM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합자 회사와 함께 지난주 하루 17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이 14개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회사죠. BYD 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하루 500만 개의 마스크와 5천 개의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인 GAC 그룹 같은 경우도 마스크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내에서 마스크 생산은 굉장히 좀 시진핑 국가 주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좀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마스크 생산은 이 우한 폐렴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는 이 대부분 생산을 시작을 하고 생산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마스크 부족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에 대한 생산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때보다 지금 수요가 최대 200배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중국 내에서 사망자와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부의 압박도 이어지고요. 이 대부분의 중국 대기업들의 생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정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금과 국고채 등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역시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이로 인한 각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커지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시장에 따르면은 최근에 금 가격은 1g당 59,740원까지도 좀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 5.7%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하는 4월 금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도 1,573달러까지 돌파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말에 금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1g당 6만 원대 거래되던 금값이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움직임과 또 경제 지표 호조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회복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금 대신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돈이 몰려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랬던 금이 다시 오르는 건 역시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각에서는 작년 8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8월 기록한 6만 1,300원을 깰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안전자산인 그 3년 만기 국고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29%로 전일 그 오전에 마감했는데 연중 최저치인 1.27%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국고채 금리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019억 원 줄어드는 동안 국내 채권형 펀드는 276억 늘어난 모습 보여주었고요. 역시 경기도나 우려에 높아진 금리나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분이 금과 국고채 같은 안전자산에 몰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전일이었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평가를 일부 차질에서 위협으로 상승시키면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의 심각성을 나타냈고요. 우선 실제로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무게를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은 오는 6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31.7%라고 좀 전망했고요. 올해 초에 10% 중반대보다 훌쩍 오른 확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사스와 또 메르스 당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1, 2개월 이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이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27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역시 동결 아니면 하락 쪽으로 고개를 두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이 안전자산 선호와 채권 시장의 강세 흐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신종 코로나 향후 전개 방향이 불확실한 만큼 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상용화로 기대감 나왔던 통신주들이 최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의 효과는 이제부터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주의 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 통신사 간 이 5G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 마케팅 비용 출혈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입자당 매출 1,000억 라운드를 지금 예상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신업종 지수는 올해 들어서 3.2%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에 1.69%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통신주들은 작년 4분기 실적으로 엇갈린 성적표를 좀 받았는데, LG유플러스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낸 반면에 SK텔레콤은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고요. 또 KT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신주들은 5G 말씀드렸던 대로 이 5G 경쟁에 따른 마케팅 증가로 이번에 영업이익은 동반 좀 하락했고요. 이 5G의 조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뒤늦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 SK텔레콤의 이 마케팅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부진한 실적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40만 원, 33만 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33만 원, 30만 원, 그리고 KT투자증권 35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도 목표까지 낮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상 이 SK텔레콤의 경우 매수를 한 템포 미룰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바닥인 것은 일반적으로 다 지금 느끼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부분이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5G 가입자 모집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 가입자당 매출 상승 속도 역시 둔화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이 마케팅비와
감가, 상각비는 증가 추세가 이어져 올해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은 미미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통신주들은 가입자당 매출 상승 속도가 마케팅비와 감가비 상승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무선 부분 이익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3사 모두 또 LTE 때의 초기 때와는 달리 이 무선의 부진은 상당 부분 상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의 유선이나 다른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5G 초기 투자 부담에 따른 이익 감소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사 모두 무선 포함 전체 이익은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어제 움직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뤘는데요. 이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우리나라 영화죠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좀 이뤘는데요.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기생충의 제작사죠. 바른손 이엔이 같은 경우도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고, 또 이제 바른손 이엔이가 최대 주주인 계열사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또 이 기생충의 그 투자 및 제작을 맡은 CJ ENM 주가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충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사죠.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 총 12억 원을 영화 제작에 투자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우선 기생충은 어제 미국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한국 영화 역사는 물론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은 최고 권위죠.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또 국제 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된 것도 또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으면서 이 오스카 이 아카데미 시상식도 이 92년이 됐는데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석권한 것도 1995년이었죠. 이게 델버트 맨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마티 이후 64년 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역대 두 번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 어떤 문화 산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시장을 좀 주식시장에서도 좀 이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 이엔 대표죠. 이 곽신혜 대표도 아카데미 무대에 오르면서 어떤 그 얘기했던 내용을 좀 빌리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너무 좋고 기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한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에 적절한 역사가 쓰인 기분이 든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바른손 그 어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이 바른손 이엔이 곽신혜 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했다는 부분도 주가에 큰 힘이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한편 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직배 사업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판권 또 이제 기생충이 작품상 받아주면서 기생충의 부가적인 해외에서의 어떤 판권과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격탄 맞았던 이 여행 업체들이 이달 초를 기점으로 반등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 추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이 수요 감소세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투어, 레드캡 투어, 모두 투어, 롯데 관광개발, 또 참 좋은 여행 같은 여행 관련 종목들이 1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월 초부터 이제 반등세로 돌아섰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1월 중순부터 중국 여행 취소가 몰렸고 여행지들의 주가도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에 봤을 때도 하나투어가 마이너스 22%, 모두투어 마이너스 21%, 참전여행이 마이너스 14%, 롯데관광개발이 마이너스 9.5%, 레드캡 투어가 마이너스 1.3%,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면서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벌어진 후에 어떤 기대했던 여행 수 회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지연될 것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롯데관광개발은 1.1% 하락했지만 하나투어는 11% 올랐고요. 모두투어는 6.8%, 참전여행 2.8%, 레드캡 투어는 0.3% 상승하면서 평균 3.9%의 반등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중에 상승세를 추세 반전을 보기는 힘들고요. 최근 들어 여행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최근 여행주의 반등은 이번 달 들어서 4%가량 상승한 코스피 지수 같은 시장 전반의 회복세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도 좀 풀이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재까지도 겹치면서 근거리한 여행 수요가 거의 소멸되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동남아 또 남태평양 수요까지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작년에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불매 운동과 또 홍콩 시위로 인한 홍콩 여행 기피로 감소했던 이 여행 수요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이 상반기에는 물론 하반기에도 수요 회복을 장담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6월과 7월에 홍콩과 또 일본 관련해 도쿄올림픽도 있고요. 기저효과가 시작되면은 여행 시장의 강세 전환에 대한 강세 전환 재착하는데 하지만 시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수산주도 움직였습니다.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도류족감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면서 육괴주와 수산주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에 이어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체리브로, 마니커, 하림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었고 수산주로 분류되는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로 직항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외에도 CJ 시푸드, 동원수산, 사조오양, 한성기업 등이 장중 강세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스촨성 난충시 인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이 가금류 18,840마리 폐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일에는 신종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인근에 우난성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가금류 17,8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관련주의 상승이 나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테마주는 상황에 따라 급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내 IT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반사이익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반사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게 공급망이 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한인스가 대표적인 반사 이익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대동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결론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중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좀 이런의 억측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뭐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오늘도 전국의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따스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0도, 대구는 영하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 11도, 광주 15도, 대구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 2도, 대전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에 전주와 부산의 낮 기온도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예보가 잦은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